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도 1시간 17분 50초. 웬만하면 좀 1시간에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맨날 눈팅만 하다 용기 내서 첫 댓글 써봅니다. 인턴십을 작년 8월에 시작한 50대 중반 전업주부로 딱 1년을 공부한 소혜입니다. 주식을 배우고 싶어도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배워야 하는지 도통 감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저에게는 채슬리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매크로 상황과 탑다운 방식의 접근, 금리 선물 옵션 동향, 캔슬림 기업 분석 등등 아직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엇을 매일 체크해야 되는지,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 정도 등을 조금씩 이해해 가는 중입니다. 아직 수익을 내는 투자까지는 멀고도 멀지만 앞으로 계속 공부해서 80세까지 꼭 주식을 통해 소소한 경제적 자유가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채슬리가 옆에 있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채슬리 forever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댓글로 선정해 드릴게요. 네, 댓글 오브 더 위크. 왜냐하면 이 댓글을 지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50대 중반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30대이실 수도 있고 그죠? 60대, 70대, 80대 분들도 많이 보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식이라는 게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뭘 해서 돈을 번다? 그거는 프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가 아니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제가 프로 축구 선수가 아닌데 제가 프로팀에 가서 어떻게 좀 기웃거린다? 네,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래서 우리는 프로가 아니고 근데 어제 뭐 이런저런 노래도 좀 어제 목욕하면서 거의 한 1시간 반 동안 이런저런 노래도 좀 듣고 막 그랬었는데요. 우리는 뭐 아마추어야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듣는데 또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업계 동료들, 증권사 PB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는 거라고요. 내 계좌에, 우리 아이들 계좌에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시는 건데,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피터 린치도 그랬지만 한 7년 동안의 애널리스트, 인하우스 애널리스트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주식에 좀 감이 좋네. 그제서야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애널리스트 역할도 해본 것도 아니고, 네, 책, 뭐 몇 권의 책과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 네,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런 거 좋다는 거 이렇게 쫓아가고 저렇게 쫓아가고, 네, 그러면 돈을 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 이 변동성은 뭘로 버티는 거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이 확신, 컨빅션 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컨빅션 없이 최근에 샀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잘 모르고 주식 사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턴십 작년 8월부터 해서 딱 1년 하셨다 했잖아요. 별주부죠. 제가 주말에 이 별주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꿈과 희망. 나는 아마추어라서 안 될 것 같은데 기관과 외국인만 돈 벌어가는 장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엄청난 훈련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관이라고 또 돈 버는 것도 아니죠. 보면 이게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전에, 저랑 같은 룸메이트 했다. 네, 캄보디안 아메리칸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아마, 덴버에는 농구는 너기츠, 그리고 그 NHL이라고 하죠. 하키팀은 아발란치,
덴버 아발란치인가 콜로라도 아발란치인가 그랬고요. 눈사태를 애벌란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풋볼 팀이 덴버 브랑코스라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락키스 야구팀이고요. 그런 거 이래 뭐 보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가 있었을 때 덴버 브랑코스가 2년 연속인가 우승했어요. 자, 그런데도 시즌 중에 한번 졌을 때 딱 그러는 게요. 경기가 끝났어요. 끝나니까 딱 웃으면서 We can win them all 이러는 거예요. 다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We can win them all 하면서 졌는데도 이제 박수치고. 그게 우리의 응원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야구팀 지면 야구 버스에다가 뭐 던지고 뭐 쓰레기통 불태우고 막 난리 났었던 게 80년도 야구 응원 문화 중에 그런 게 있었었는데 많이 바뀌었었지만 어쨌든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시장이 벌 때도 있고 또 확 터질 때도 있고 원래 그런 겁니다. 운동 경기도 점수를 냈다가 실점했다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야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한 180게임 다 이기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승률이 60% 넘어가면 우승하는 거잖아요. 10번 중에 6번 이기고 4번 지나. 우리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주식 투자하실 때도 모든 종목 다 올라가는 걸 내가 저거 샀어야 되는데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야구하면서 이승엽 선수가 이거 쳤어야 되는데 이때는 안 휘둘렀어야 되는데 그 공 하나하나에 다 막 후회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도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또 이렇게 허를 찌르는 또 하락이 왔을 때 자금 관리도 잘 하고 터질 땐 터지더라도 제 머릿속에 옛날에 제가 한창 옛날에 골프를 많이 칠 때는요. 하다가 이제 트리플 보기 한 홀에서 3점을 까먹었을 때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후반 홀 어디가 좀 쉬운 홀이 있고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몸이 풀리면서 좀 잘 이래 되니까요. 결국 마지막 한 5홀에서 리커버리를 어떻게 해서 결국은 뭐 80대 초 정도 한 80이나 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1년 되셨을 때 그래도 투자를 뭘 체크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신다 했잖아요. 엄청난 성장이십니다. 이런 체계적인 과정 없이 그냥 주식을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기본기 연습 안 하고 조기축구 나오는 우리 팀에도 많습니다. 기본기 연습, 체력 훈련은 안 하고 나와가지고 계속 경기만 뛰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전혀 기본기랑 체력이 안 되는데 어쨌든 경기만 계속 뛰려고. 경기 뛰면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사실 재밌는데 본인은 재미가 없어지죠. 팀 동료들도 재미가 없어지고요. 팀 플레이인데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래서 별주부장 보셨지만 그렇게 2년 넘게 꾸준히 이 인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일반인인데도 그죠? 와, 저 정도면 지금 증권사 가서 바로 애널리스트 해도 되겠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그렇게 금융무사가 10만 명이 탄생할 때까지 저희 팀 채슬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우연히 코로나 때 전무님 글을 읽고 입덕했습니다. 거의 6년이 된 것 같네요. 처음에 유튜브 검색으로 이후 인턴십 생기자마자 들어왔어요. 제가 배웠던 전무님은 한결같고 꾸준하셨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투자하는 할머님이 밑에 적어 놓으셨네요.
10만 금융무사를 만드시겠다는 꿈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이제 김나경님 10분에 365. 벌써 이제 출첵하시는 분들 벌써 이제 열흘이 넘어갑니다. 그죠? 몸의 소통 재밌어요. 많이 배웁니다. 하셨고요. 프로인 전무님도 바닥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더 밑바닥이 있다는 말씀에 더 이상 내 자신의 미련함을 탓하지 않고 더더욱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오메가님도 네, 이번 주에 댓글로 선정해 드릴 테니까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그릇이라고요. 시계로 할아버지의 두 번째 책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다. 제 경험치로는 처서가 얄짤없이 가을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입추는 아직 더우니까요. 그죠? 아무튼 빼앗긴더라도 봄이 오듯이 올해도 변함없이 남자의 계절 가을이 오나 봅니다. 가을이 남자의 계절인가요?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댓글 오랜만에 답니다. 저도 비염이 엄청 심했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스테로이드 플러스 항히스타민제가 같이 들어있는 비염 스프레이 처방받고 쓴 이후로 비염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도 가려서 먹고요. 비염이 있으시면 두통도 심하실 텐데 더 건강한 몸으로 더 오래 유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두통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 사람마다 몸이 피곤하거나 하면 신호를 주잖아요. 뭐 편도선이 아프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좀 코가 붓거나 아니면 두통이 심해지거나 그런 분들이 다 있으신데 저는 그래도 두통 없고 좀 스트레스 받고 잠을 많이 못 자고 몸이 피곤해지면 코가 막히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다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해주는 스프레이다 약 있잖아요. 제가 안 써본 게 없습니다. 가끔씩 좀 안 좋으면 그거 씁니다. 뭐 많죠. 어제 방탄소년단 유튜브 영상을 TV로 봤는데 와우, 음량과 화면이 폰이랑 달라 새벽까지 홀릭.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 결석했어요. 늦은 풀버전으로 들으셨다고. BTS는 군대 갔다 온 이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성숙한 모습이 보는 사람도 편안하게 느껴져요. 월드2는 대단했습니다. 방탄 보이고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셨는데 정말 만세입니다. 그죠? BTS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 이래 보면 그 정도 유명해지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옛날에 G드래곤의 빅뱅 그 연습 영상 이런 거 보면 뭐 몇백만 조회가 나와 있는데요. 저렇게 피나는 연습을 해서 저런 퍼포먼스가 나오는구나. 박진영 씨가 아이돌 연습생들한테 너네들 이거 지루하고 힘들지. 하지만 이 지루함을 이겨내야지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한국인 이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이 지루함을 이겨내는 그런 끈기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됐던 조선 배터리 그리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영화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이런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게 세계적인 성과가 나오고 이제 일본을 지금 수출을 제끼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일본, 한국, 이스라엘 뭐 이런 레벨이잖아요. 보면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데 왜 그럴까? 이 끈기의 민족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내심 기르고 욕심 줄이고 참 어렵지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랩도 목적 전환형이 아니면 그냥 몇 년간 놔둬도 될까요? 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그동안에 이 랩이 레이싱 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운용사랑 누가 빨리 목표에 달성하는가. 그래서 그동안에 강세장이었는데 딱 2달 전부터 이거 약세장으로 지금 변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약세장에 걸려들었고요. 이 약세장도 올해 10월부터 다시 강세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랩 들어오신 분들이나 그동안에 랩하면서 되게 짭짤하게 수익을 내신 분들, 지금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해가 이제 확 나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봐봐야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저희가 되게 열일하고 있습니다. 레이싱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딱 이 시장의 역습에서 딱 당한 거거든요.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될 때 또 누구보다도 어떤 회사보다도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씀처럼 2차 전지와 반도체 사태가 주는 교훈이 있었고 오늘 코스닥을 보면서도 그렇네요. 전문의께서 왜 그렇게 역사를 돌아보고 살펴보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주식의 역사도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반복은 안 돼도요. 주인공과 이 조연들이 다른 식으로 악당도 다른 형태로 옵니다. 그죠? 금리가 됐다가 뭐 바이러스가 됐다가 전쟁이 됐다가 악역을 하나.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항상 강력한 악당이 존재하잖아요. 그 강력한 악당 없는 드라마나 영화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서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한 번씩 이 악당들이 빵빵 나오면서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이 흔들어댄 걸 또 이 리커버리 하는 주인공이 그죠? 그걸 착하고 성실한 그 어떤 삶의 원칙으로 그러면서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5배속 추천하셔서 그렇게 듣고는 있지만 정배속도 점잖고 듣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본업하시고 아니면 이런저런 걸로 마음이 좀 들떠 계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내가 잠이 좀 잘 오네. 머릿속에 잡생각이 많이 나오고 그러실 때는 정배속으로 웜의 심박을 들으시면 어느덧 잠이 드시게 됩니다. 절기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황화강 유역의 기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 15일의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도 치맥을 향하여 출첵합니다. 1년 뒤다 그죠? 1년 뒤. 출첵하려고 맨 먼저 시청하게 되는 채슬리 TV입니다. 아실까요? 지난주부터 모닝 브리프도 매일 들어요. 소중한 정보를 듣기 위해 기상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닝 브리프 때문에 모닝 펄슨이 되고 계시다 그죠? 하루하루 성장하는 저를 희망합니다. 사람이 좋다. 박세익 대표님이 충성하셨습니다. 충성. 365, 9.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죠? 365일 중에 9일 출첵합니다. 26년 7월 29일을 기억하며 약속의 27년을 기다리며 열심히 주식 공부하겠습니다. 내년 날을 하나 정해야 되겠다 그죠? 8월 15일을 할지 8월 15일 하면 광복절 행사 이런 것 때문에 뭐 대관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한번 장소를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 조바심 내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람지 저희 아이 기분 좋을 때 하는 말 따라 해봅니다. 이거 옛날에 김준호 씨가 했던 개그인데 그죠? 뭐뭐 합니다람지 했던 게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저는 5년 넘게 전문의 방송 들으면서 주식보다 인생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불면증이 심했을 때 방송 들으면서 위로와 인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계좌에 마이너스지만 이것 또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점과 미처 체크 못한 점을 반성하고 조금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글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은 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의 원인을 다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네, 극복하신 기념으로 네. 주식 투자의 글을 네, 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인 방송 듣고 공부하다 보면 주식의 절기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겠죠. 테슬리 저에게는 등대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제 계좌가 나아지겠지요. 하셨고요. 여느 날처럼 채슬리 따로 공부합니다. 100번 다짐님이 벌써 12일째 되셨군요. 요즘 주식 얘기는 듣기 싫어서 안 듣고 있는데 그래도 웜의 신박은 들으러 왔습니다. 주식이 좀 안 좋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주식을 샀는데 물려 계시면 저희 그 투자 고수 형님이 예전에 2016년도에 그때 에코프로를 10,000원에 사셨어요. 그리고 그때 2016년 말인가에 그게 7,000원까지 빠지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이제 살 만큼 다 사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뭐 자전거 얘기하고 딴 얘기를 채팅창에 저희 그때 제가 고유 지존 모임을 만들었었거든요. 증권사나 은행에서 고유 자금을 잘하는 그 매니저들 딱 모아서 제가 모임을 딱 만들었었는데 그 모임에 다들 뭐 주식 왜 이래 뭐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자꾸만 자전거 얘기하고 뭐 엉뚱한 얘기 그러면서 음악 얘기하고 그 10,000원에 산 게 이제 7,000원까지 빠지면서 얼마나 후달리겠어요. 그 형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세이가 너 목숨 걸고 투자해 본 적 있냐 그 얘기 하셨던 형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장 앞에 가가지고 이 트럭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세고 왔다는 그 형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컨빅션을 갖고 샀는데 뭐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래 쫙 빠졌을 때 그걸 견디기 위해서 딴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죠. 그 목숨 걸고 그 한 종목에 몰빵을 했는데 그 주식이 이게 30% 빠지면 얼마나 후달리겠습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 그 형님이 그 한 종목에 한 100억 산 것 같아요. 그래, 한 30억 손해 나는데 그걸 갖다가 견디는 방법이 뭐 막 딴 얘기 하는 거야. 딴 얘기 하면서 뭐 자전거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투자하고 마음 이렇게 뭐 후달리지 않고 평온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를 찌르는 어떤 반격, 시장의 반격 때문에 주식이 심하게 흔들릴 때 그럴 때 내 마음 관리를 하는 이 방법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계좌 보지 마시고 그냥 여행 갔다 오시고 책 보시고 아니면 듣고 싶은 음악 듣고 그러면서 이 시간이 결국은 시간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한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배우자한테 내가 그때 팔라 그랬지 뭐 이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했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에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뭔가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그 해결해 주는 동안에 남 비난하고 막 이렇게 내 삶을 내 소중한 시간을 부정적인 걸로 가득 채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이벤트로 가득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랫동안 못 뵀던 부모님 뵙는다든지 전화를 드린다든지 보고 싶었던 영화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영화 다시 한번 본다든지 읽고 싶었던 책 읽는다든지 그죠? 그렇게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가치 있게. 그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서
주식 투자가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매매하고 이 뭔가를 하고 있는 순간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됐을 때, 그랬을 때, 시장에 역습이 왔을 때, 그럴 때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가. 쉬는 것도 투자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렸었잖아요. 쉬는 방법도 스스로 이렇게 개발하셔야 됩니다. 가치 있게 내 시간을 보내는 방법. 오늘 그동안 너무 빠지던 똘똘한 친구들 올라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이제 너희도 인정받을 시간이야, 얘들아. 네, 요즘 막 머리 들면서 막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이, 주식들이 지나치게 너무 이제 많이 빠지는 게 최근 한 달 전에 나타났던 현상이라서, 이런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은 되게 막 자괴감 들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시장은 막 9천 넘어가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들고 있어 뭐 완전히 무슨, 바보 된 것 같고. 예, 그랬을 때 그 마음 관리하는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자립님이, 자유는 자립에서, 예, 민정님이시죠. 다 이제 손실 다 회복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보람됩니다. 주 시작으로 공기가 달라지듯이 꾸준한 공부로 제 계좌가 불어나기를. 네. 오늘도 한 걸음 또박또박 나아갑니다. 저 깊은 지하에 꽉 묶인 계좌가 살아날 때까지 채슬리의 모든 프로그램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공부하는 게 제일 좋죠. 이럴 때 그동안에 못 봤던 거. 본격 주식 방송 매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건 큰 행운이에요. 아셨고요. 입원 중인 딸 간병하면서 듣고 있어요. 박수정님. 네. 입원 중인 따님이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째 입원 중이시라고요. 네. 엄마의 사랑 가득한 보살핌 받고 있으니 회복이 2배로 빨라질 겁니다. 네. 치맥하는 그날 제 계좌도 주식 실력도 한층 성장되어 있길 바라봅니다. 나고야 여행 중입니다. 여기도 무덥네요. 주식은 못 봐도 웜의 신박은 출첵하러 왔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올해 1월에 들어와 입출을 맞이한 주린이 평생 몰랐던 경제를 배웁니다. 달러는 여행 환전이 전부고 유가는 반경 좁은 주부차를 채우면 그만이다가 주식과 직결되는 세상을 피부로 느낍니다. 최근엔 소비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채슬리 웜의 신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려 공부합니다. 최근에는 이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어떻게든 좀 이제 아끼는 게 미덕이었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도, 신발 같은 거 이제 선물해 드려도 안 신으십니다. 옛날 신으시던 신발, 거의 뭐 다 떨어져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몰래 갖다 버리지 않으시면, 계속 쓰시는데, 제가 이 소비가 미덕이라고 요즘 말씀도 좀 드리고 있는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를 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치제, 제가 차 사려고 보면 그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차를 7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1년, 2년, 3년 지날 때마다 그게 계속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돈을 주식을 한다 생각하면 주식은 7천만 원이 1년, 2년, 3년 지나면 이게 1억이 되고 1억 2천이 되고 1억 5천이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딱 생각하면 이 사치제는 사기가 힘듭니다. 근데 너무 이제 안 쓰다 보니까 이 통장에
월급 들어오면서 돈이 차곡차곡 좀 예금이 쌓이면, 예, 그러면 이제 저의 요즘 하나의 또, 취미가 이 쿠팡 들어가가지고, 이 워낙 이 공산품들이 내수 소비도 약하고 해서 그런지, 옛날에 아울렛 가면, 뭐, 25만원, 30만원짜리가 뭐 7만원, 8만원 이래 많이 팔잖아요. 이제는 아울렛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뭐 22만원짜리가 뭐 7만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발음 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축구도 하고 해서 그래서 신발 같은 거 많이 삽니다. 신발 사서 또 많이 선물도 해주고요. 한국의 24절기는 진짜 신기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들어왔는데 지난 몇 주간의 날씨는 싱가포르의 여름보다 더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통의 가정에서야 다들 에어컨이 있어서 걱정 없이 지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 됩니다. 제 삶의 목표가 영향력 있는 선한 부자가 되자라는 것인데 언제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꽉꽉 채워놓은 계좌를 국제 이사하느라 2달 정도 못 챙겼더니 바로 다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더라고요. 다시금 열심히 뛰어보자는 마음으로 최슬리 방송 매일 빼놓지 않고 챙겨봅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번에 들어오신 거다, 그죠? 제가 그 싱가포르에 까통 지역, 창의공항에서 센토사 쪽으로 쫙 오다 보면 그 왼쪽이 이스트 코스트 파크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 이제 마케나라는 그 아파트에서 네, 저희 가족이 2년 동안 살았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20년 전. 2005년에서 2006년, 7년.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얘기군요. 24절기는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나라 기후랑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차가 거의 없으니 어느 정도는 맞는 거죠. 소환이 대안보다 더 춥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5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환원 최대 200조. 자, 코스피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총 1위 삼성전자의 대규모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전자의 연간 주주환원 규모가 최대 20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데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신규 주주환원액이 최소 100조 원, 최대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기존 연간 주주환원액이 9조 8천억 정도였었는데 이에 비해서 10배 이상이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0만 원을 유지했고요. 앞서 유진투자증권도 올해 전자의 주주환원 규모를 120조 원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주주환원액의 하단과 상단은 향후 현금 창출력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 185조 7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364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 환원율 약 50%를 적용하며 주주환원 규모는 각각 올해가 한 100조 그리고 내년에 한 200조 원에 근접하게 되고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보다 817% 급증한 약 112조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65% 오른 6,299로 마감했고 오늘은 6,345.53으로 마감을 했네요. 반도체 대형주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코스피의 상승 탄력도 제한되는 모습이 그동안에 이루어졌었는데 오늘은 기분 좋게 좀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기사에서 이 주주환원이
예전에는 이 주주환원에 되게 인색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기업에서 다 이 주주환원을 되게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제는 당연히 SK그룹도 그렇고 주주환원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네이버의 검색 왕국 시대가 끝나나 이곳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고 하는데 뭐죠? 생성형 AI 서비스의 대중화에 검색 포털 시장이 흔들리는 분위기인데 처음으로 구글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이 MAU에서 네이버를 제쳤다고요? 챗GPT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AI 챗봇 애플리케이션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구글 앱의 MAU가 4,702만 명 정도 기록했는데요. 네이버 앱이 4,684만 명을 17만 8천 명 정도 앞서게 됐네요. 구글 앱이 4,700만 명, 네이버 앱은 4,684만 명이니까 구글이 네이버를 뛰어넘은 것은 모바일 인덱스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21년 3월 이후로 처음이고요. 구글 앱의 MAU는 지난해 5월 4천만 명을 넘어선 뒤에 지난해 5월에 4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번 5월에 4,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달 순위를 뒤집었는데 반면 이 네이버 앱의 MAU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IT 업계에서는 구글의 AI 검색 기능 및 AI 모델 제미나이 고도화를 이용자 유입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AI 챗봇 앱 탑 10인데 자 보겠습니다. 챗GPT가 제일 많고요. 보니까 이게 10,000명 단위니까 2,367만 명. 그 다음이 챗GPT의 절반도 안 되네요. 구글 제미나이. 세 번째가 제타. 그 다음에 클로드. 그리고 퍼플렉시티, 그록 AI, 에이닷, 크랙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챗GPT의 추격도 매서운데 지난달 챗GPT의 MAU는 2,367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 이어 제미나이가 947만 명, 제타, 클로드 등등 이렇게 순이고요. 챗GPT의 독주가 눈에 띄는 가운데 특정 용도의 AI들이 파일을 나눠 가지는 모습인데 이 통계는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이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를 다 합친 겁니다. 통화 자료 요약이나 음성 기록이 주요 기능인 AI 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웹 이용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정보 획득의 패러다임이 포털에서 AI 대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만 IT 업계의 일각에서는 구글의 네이버 역전이 월간 기준 처음인데다가 네이버도 AI 서비스 강화에 사활을 걸고 지속적인 이 고도화를 예고한 만큼 장기적인 검색 시장 재편 여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요즘은 이 유튜브를 띄워도 옆에 제미나이가 같이 딱 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이건 뭐지 하고 찾아보려면 바로 옆에 제미나이가 해도 되고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내용을 좀 요약해줘 해도 바로 옆에서 제미나이가 바로바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야, 요렇게 띄워놓고 쓰니까 편하네 하면서 챗GPT 같은 거 구독 취소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이버도 보면 네이버 검색으로 들어가도 나오긴 한데 빨리 편리하게 이 네이버 검색에서도 근데 우리가 요즘 보면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일단 유튜브를 들어가면 이게 구글로 바로 연동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뭐 검색하려고 네이버를 다시 띄우지는 않으니까요. 바로 옆에 구글. 근데 국내 데이터는 확실히 네이버가 데이터가 훨씬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딱딱 검색해야 좀 속 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요즘은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바로바로 국내 데이터에 대한 검색이라든지 이 AI가 딱딱딱 찾아오는 게 확실히 옛날하고는 달리 많이 빨라지고 정확해졌습니다. 국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자, 이 네이버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자, 애플 아이폰에 중국 CXMT 칩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애플이 AI 열풍에 따른 메모리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이 창시 메모리의 메모리 반도체를 아이폰과 맥북 등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급 가격 협상에서 CXMT가 애플의 가격 인하 요구를 거절했지만 제품 검증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까지 빠듯해지면서 애플이 중장기적으로 가격뿐 아니라 공급처를 늘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인데, 자, 애플이 지금 아이폰과 맥북을 포함한 여러 제품군에서 CXMT 메모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데 중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이 CXMT 부품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초기 공급 협상도 진행했고요. 애플은 실제 거래에 앞서서 백악관의 동의를 얻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 협상은 순탄치 않았고요. 앞서 애플은 CXMT에다가 이 DM 가격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요. CXMT가 제시한 가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제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애플이 테스트를 계속하는 배경에는 AI가 촉발한 이 메모리 공급난 때문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하면서 삼전닉스 등 주요 업체는 수익성이 높은 이 HBM의 생산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범용 D램 가격까지 지금 뛰면서 애플로서는 공급 가능한 업체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실제 아이폰에 탑재하기까지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미국 연방 규정은 미국 기업이 CXMT의 기술 사양이나 제품 규격 등을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쿡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쇼잉이라도 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다가 마이크론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야, 우리 CXMT 뭐 반도체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해. 뭐 약간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CXMT한테 가격 좀 낮춰서 공급하려 했더니 CXMT는 중국에서도 지금 샤오미뿐만 아니라 오포, 비보 뭐 해서 다 메모리 가격을 좀 낮춰서 공급을 해달라. 그 낮출 필요가 없죠. 쇼티지니까. 굳이 쇼티지인데 내가 왜 낮춰줘야 돼? 이런 배짱을 튕기는 상황이고 애플한테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애플의 전략일 수가 있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 우리 중국 거 쓸 수 있으니까 좀 가격 좀 낮춰라. 그런 압박용으로 좀 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미국 정부에서도 허용 안 해줄 거니까요. 자, 트럼프 이란 군사 공격 대신에 경제적 압박 강화 시사를 하고 있는데, 자, 사진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인한다. 9일 이란 강성 매체에 게재된 이란 당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인하는 이미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는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 We are low king 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란은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자금도 없다면서 군사적 공격 대신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고요. 자, 미국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그들과 부분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적으로 세미 니고시에이팅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도 없는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자금도 없다고 강조했는데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켰다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이란과의 줄다리기에 대해서는 잘 풀릴 것이다. 항상 잘 풀리곤 하기 때문이라면서 마치 체스게임 같은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재개를 위해서 미국의 피해 보상과 동결 자산 제재 해제 등 요구 조건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건데요. 엑시오스는 이 같은 상황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나 불만을 표하지 않았고 새로운 군사적 위협도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엑시오스는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군사 공격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고요. 미국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당분간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설득된 것으로 보인다고 엑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요. 다만 중재국을 통한 메시지 교환은 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 MOU 위반 행위를 멈추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배상할 때까지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란은 초강경파 인사를 신임 국가안보수장에 임명을 했는데 미국 CNN에 따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모센 레자이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을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레자이 신임 사무총장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 역대 최장수 총사령관을 지낸 이 초강경파 인사로 꼽히는데 이 때문에 이란이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요. 한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이날 예멘 남서부 항구 도시 모카에 주둔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병력을 공습했다고 주장했고요.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모카 지역의 사우디 적군 병력 집결지와 무기고를 목표로 대규모 정밀 타격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으로 못 가는 이유가 있죠. 네, 다 아시겠지만 금리 때문입니다. 최근에 또 유가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7 왔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가다 보면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가는 잘못하면 또 시장이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공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오죽하면 이 분노나 불만 말하는 거에서도 여기서 강공으로 가겠다 뭐 이러면 유가가 더 급등하고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자제하면서 금리가 지금 임계치에 딱 다다를락 말랑 요러고 있어서 말을 조심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기사에서도 봤지만 무기 재고가 거의 바닥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안보 위협이 하나 있죠. 2027년이면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었는데 실제 어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아시아 쪽에 배치되어 있던 사드라든지 그 밑단계에 있는 그런 미사일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중동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뭔가 큰 전쟁이 터지거나 이랬을 때 뭐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리 코발트 값 띄자. 해외 자원 개발 재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리 코발트 가격 위에 주황색이고요. 밑에는 파란색은 코발트 가격입니다. 코발트 가격은 거의 더블 났네요. 그리고 구리 톤당 달러 가격은 요거는 한 50% 가까이 올랐네요. 자, 구리와 코발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가 국내 산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상이변과 자원 보유국의 수출 통제까지 겹치면서 공급 불안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이에 핵심 광물 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제도와 조직 개편에 나설 방침인데, 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구리 가격이 톤당 14,455달러, 전년 대비해서 평균 대비 45.35%나 상승을 했고요. 코발트 가격은 킬로그램당 53.62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평균 가격 대비해서 56%나 급등을 했네요. 가격 인상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이 뒤섞여 있는데, 구조적 요인으로는 탈탄소화와 결부된 이 전기화 흐름이 꼽히고요. 구리와 코발트는 전기화의 핵심적인 금속입니다. 구리는 전선을 만드는 주 원료이고, 코발트는 한국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NCM, 니켈 코발트 망가, 배터리와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의 이 핵심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코발트가. 자, 여기에 일시적인 공급 부족 상황이 겹쳤는데, 구리는 남미 지역에 기상이변이 영향을 미쳤고요. 칠레 북부 고산지대에 발생한 폭우와 폭설이 송전시설에 피해를 입히면서 광산 조업이 일시 중단됐다고 합니다. 코발트는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상황이 높은 가격의 배경으로 지목이 되는데,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코발트 시장은 2025년 2월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출 금지 정책으로 1차 가격이 급등했고, 이후 2025년 10월 수출 할당제를 발표하면서 2차 가격이 급등한 이후 높은 가격을 유지 중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 광산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군요. 자국 내에 재련 시설을 유치해서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 자원의 가격을 지지할 목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산업계는 구리와 코발트 가격 상승이 당장 미치는 파장은 작을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오름세는 국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납품 단가 연동제로 최종 가격에 반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기기 산업 관계자는 전선처럼 구리 함량이 높은 제품들은 제품 가격이 원재료 가격을 즉각 반영해서 오른다고 말했고요. 문제는 전기화의 필수적인 금속이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자, 구리 가격은 2013년에서 15년 구리 공급 과잉 사태로 도외시된 이 광산 개발 투자가 오늘날 공급 부족을 유발하고 있고요. 글로벌 탑 20대 광산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생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이어 반면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AI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기초시설인 전력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한국 산업의 핵심적인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는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산업통상부는 내부적으로 광해광업
이 공단법을 개정해서 공단의 신규 해외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처럼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서 공단 거버넌스를 개편해서 해외 투자 역량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추진 중입니다. 공단 역시 자체 조직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공단은 최근 성과 중심 조직 혁신 및 인력 운영 고도화 용역을 발표했는데, 용역에는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과 적정 인력 산정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하이닉스 지금 줍줍하면 돈 번다. 자, 미국에서 극찬 쏟아진 이유 진짜 뭔지 궁금합니다. 예, 제목만 보면 미국 투자 매체가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제치고 하이닉스를 최고의 AI 메모리주로 꼽았는데,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HBM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시장 지배력과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춘 하이닉스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 매체는 더 강력한 기회가 눈앞에 숨어 있다면서 닉스를 지목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은 10일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아니다, 최고의 AI 메모리주는 이 한국 기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닉스를 가장 유망한 AI 메모리 종목으로 평가했답니다. 최근 AI 메모리 시장의 대표적인 투자처로 미국의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부상했다고 모틀리플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 두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나 모틀리플은 더 강력한 기회가 눈앞에 숨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이닉스를 지목했고요. 매체는 최근 닉스의 주가 조정을 또 주목했는데, 최근 주가 하락이 닉스의 펀더멘탈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말이죠, 펀더멘탈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높은 기대감과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같은 조정이 오히려 닉스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닉스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는 이 HBM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꼽혔는데, 모틀리플은 시장조사 업체 IDC 자료를 인용해서 닉스가 올해 1분기 HBM 시장에서 56.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전했고요. 경쟁사들을 크게 앞서는 수준입니다. HBM은 AI 가속기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죠. 일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 효율이 높아서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데,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대될수록 이 HBM 수요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닉스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수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모틀리플의 판단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닉스의 투자 매력이 거론이 되는데, 모틀리플에 따르면 닉스의 선행 지금 PER이 약 5.5배 수준이고, 샌디스크가 5.9배, 마이크론은 12배 수준으로 비교 대상인 미국 메모리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닉스의 이 장기 공급 계약 LTA 확대에도 주목했는데,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한다며 닉스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장기간 이어가는 실적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AI 산업의 성장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과거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과거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반복되는 경기 민감 업종으로 평가됐지만, 생성형 AI 확산 이후에는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가격으로는 되게 이제 착한 가격이 됐고요. 자, 착한 가격이 됐는데, 시장이 아직까지도 논쟁이 그거잖아요. 뭐 저부터도 저는 반도체는 계속 시클리컬 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보는 게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또 많은 부분이 이 범용 반도체에서 이번에 실적이 나왔잖아요. 예, 범용 반도체에 해당되는 DDR4, DDR5 그리고 낸드 요런 거에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HBM을 파는 것보다 오히려 범용 반도체 파는 게 더 마진율이 높을 정도로 높아졌는데 이 범용 반도체는 분명히 이 시클리컬 성격을 띠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AI 지금 인프라 사이클에 들어가는 부분은 HB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내후년까지는 그냥 뭐 단단하게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 성장을 강조하시는 분은 이 AI 인프라 사이클에 투입되는 그 반도체의 수요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시클리컬을 강조하시는 분은 결국은 그래도 이익에 많은 부분이 이 범용 반도체에서 또 나오다 보니까 시클리컬을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그냥 100% 구조적 성장에 들어갔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주가가 60%안 빠졌을 거예요. 그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걸 미리 선반영을 하면 2018년에도 하반기에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빠졌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실제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익이 급감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익이 86% 줄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부터는 다시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너무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적절하게 시클리컬 성격 50 그리고 구조적 성장 50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여기서는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300만 원 같은 주가가 60% 빠졌으니까요. 네, 시클리컬 성격은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줍줍하면 돈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는 선선해져 가지고요. 아직 더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지만 환절기 때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의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